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이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편입돼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68년생 여자입니다. 2011년 12월 6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 파산 선고 당시 약 43세 정도 됐습니다. 이력을 보시면 2005년도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는데 배우자의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5만 원, 이 집에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트에서 계산원 등 일용직으로 2명, 대부분 할 때 물품 대금 및 가게 운영비로 채무 초과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 5년 명의 채무자의 재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기여도를 인정해서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서 판가할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라. 파탄 시기는 2001년 시작한 의류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 결국 2005년에 폐업하게 되어 파산 신청에 이르는. 전반적으로 편입 채무자의 사업 운영 살펴봤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를 뒤져보니까 채무자가 개업하여 2005년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도소매업체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폐업하고 무한 경쟁이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오래 가진 못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서 더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판가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현 거주지 임대보증금 6천만 원 형성 경위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니까 8년 10월경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결혼 전에 이미 배우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결혼한 겁니다. 빚만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죠. 3,300이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주로 남자가 이 당시에 배우자의 대출 2천만 원과 보모로부터 약 4,200만 원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보모가 도와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배우자와 돈을 오구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특별하게 오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2005, 6년경 결혼해서 그때 형성된 배우자의 보증금 6천만 원은 결국 보유재산으로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2005년부터 한 3년 정도 공백이 있죠. 6, 7, 8. 그 기간 동안 일용 노임이라든가 통해서 일정 정도 돈을 번 상황에서 그 돈으로 신혼 임차보증금에 보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 의심만으로는 안 되죠. 경험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시집 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보낸 흔적이 있다. 그걸 통해서 현재 6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형성 경위가 입증되면 일부 환가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금융거래 내역을 봤을 때는 아마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만 43세입니다. 이 당시에 남편도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불황으로. 공인중개사도 참 힘든 직업이죠. 1년에 몇 명인가요? 공인중개사가 아마 배출된 인원만 한 15만 이상 될 겁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종사한 점을 봐서 면책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을 놓고 아마 저는 이제 다가오는 항상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것처럼 판정할 수가 있을까. 똑같은 사건이 있으면 참 쉽죠. 사건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배우자만 나오죠. 채무자의 서류 4종만 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안 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아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주거 이력을 쭉 묻습니다. 현재 어디 살고 계신가요?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금 6천에 월세 5만 원을 샀다는 진술이 하게 돼 있죠. 거짓말 하지 않는 한. 만약에 무상거주 한다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저쪽 딴데 별거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좀 제대로 얘기해도 의심스럽고, 이 배우자의 어떤 그 조사 범위는 참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따로따로 구분한다는 게 결산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든,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3천에 월세 50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왔어요. 더 이상 없죠. 왜? 배우자 명의의 임차 보증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면제재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채권자들은. 더군다나 배우자 여자의 채권자들은 더더욱 집행할 수 없는데 파산에서도 말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 그 격차가 좀 컸을 때 5천만 원이다. 형성 경위를 조사를 해야죠. 혹시 그 전전에 요때 배우자 이 명의에서 바꿔 탄 건 아닌가? 아니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 흘러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런 걸 다 조사해야죠. 폐업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흘러 들어간 건 아닌가? 일단은 조사는 하고 환가 여부는 나중에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금이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3,700이니까 5천 이상, 6천 이상은 배우자를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봐. 그러면 이제 결국 배우자의 계약서 당연히 내야 되고, 나머지 재산 관련 서류, 지적전산 자료, 조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마찬가지로 5년 정도 조사할 수가 있네요.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 판단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지금으로서는, 이건 제가 그때 경험이 워낙 없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가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모가 4,200만 원을 도와준 것도 사실은 진술이지 통장에 찍힌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스였을 때 결혼한 셈이죠. 이 채무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3,354만 원이죠. 2003년하고 2004년에 해서 이제 2005년 6년이니까 그때는 아마 채무가 한 2천 정도, 2천 한 4, 500배는 안 됐을 겁니다. 그 자금에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